퀴즈 몇 개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냥 패스하고, 2번은 뭐 요것도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3번은 좀 해볼까? 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B하고 이제 D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고 B, D 리스트로 묶어주고 이렇게 마지막 10개의 로우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B열에 처음 10개의 로우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여기 만들어 놓고 AB열이니까 여기에는 A, B라는 이제 리스트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A, B라는 리스트를 넣어주고 여기에는 처음 10개니까 그냥 스트라이딩으로 10까지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몇 개의 컬럼이 있는지 카운트를 해라 라고 하면은 쉐입을 조사하면 되죠. 그래서 요 28개의 컬럼이 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컬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거에 이제 랭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컬럼 이름이 C 또는 D로 시작되는 열은 이제 몇 개 있는지 조사를 해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고 컬럼 이름이 C 또는 이제 D로 시작한다는 거는 얘가 이제 C이거나 O와 D인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죠. 그래서 true에 해당되는 게 C 또는 D로 시작되는 컬럼 이름이 되고 여기서 true만 세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C 또는 D로 시작되는 열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거 말고 요거로 갖고 올까? 요거 이제 4개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문법이 가능했었죠. 여기에 요거 자리에 그 true, false로 포함된 어레이 자체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우리가 출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rue에 해당되는 컬럼들만 출력이 됐었죠. 요런 게 있었습니다. 그쵸?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은 아까 얘를 다시 데리고 오면 얘는 C 또는 D로 시작하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잖아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넣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C 또는 D로 시작되는 컬럼들만 뽑히게 되겠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 액터라는 단어가 포함된 컬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애들만 내가 뽑아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봅시다. 뭐야? 없나? 몇 개 있을 텐데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액터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요런 문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열에서 내가 액터가 이제 있는지 체크를 하면은 있으면 true가 되고 만약에 뭐 없으면은 이러한 컬럼 이름이라면 false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컬럼 이름들이 이제 쭉 반복을 하면 되니까 for L in 이렇게 되면 컬럼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L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요런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거는 얘니까 이 자리에 지금 L이 계속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요거를 여기다가 끼워 넣게 되면은 액터라는 애가 들어가면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럼 얘를 어디에 넣으면 되겠어요? df 로 여기에서 요 자리에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액터라는 단어가 포함된 컬럼들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언더바가 포함된 열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겠네, 이건 풀 필요 없겠다. 위에랑 똑같이 하면 되죠. 다음 이제 필터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헤맸던 예제 그거를 제가 보통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되게 헤맸는데 제가 이제 가장 잘 쓰는 코드가 컬이에요. 어떠한 조건에 맞는 행들을 내가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컬이를 쓰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 점수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출석 점수가 90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가 30점 이상인 애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ATT 이렇게 건 다음에 요게 이제 90 이러면 true false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체를 이렇게 가로를 묶어 가지고 and 이런 연산자를 건 다음에 A 이렇게 걸게 되면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이제 T라고 나오게 되고 그러한 T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그냥 이 DF에 있는 컬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다운표 안에 내가 그 원하는 조건을 문자열로 그냥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TT는 90이고 그리고 얘는 30 이상이다. 그냥 거의 자연어를 치듯이 입력을 해주면은 위랑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밑에 있는 코드를 되게 선호해요. 당연히 거의 모든 케이스에 컬이가 굉장히 강력하고 편한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아까처럼 언더바 DF 해갖고 컬럼 이름이 ATT하고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스코어라는 컬럼이 90이라는 건지 요렇게 된 컬럼 이름이 90이라는 건지 얘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 변수 이름이 좀 안 예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컬이를 걸기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 뭐 그럴 때는 이제 요런 문법을 쓰기도 불리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컬럼 이름이 좀 지저분해도 우리가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코드만 딱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코드를 이제 그때그때 바꿔갖고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구나 하고 계속 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깔끔한 상황에서 커리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커리가 되는 애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쉬워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치면 돼. 얘는 이제 그 이런 거네. 출석 점수가 여기에 있는 출석 점수가 레포트 점수보다 이제 작고 그러니까 뭐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요러한 로우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하나 보고 요거는 좀 의미가 있구나. 그 중간보다 기말을 이제 좀 더 이제 잘 봤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뭐 ATT DF죠. 뭐 요렇게 이제 하나 조건문을 걸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and df with df죠.
이렇게 걸면은 두 개가 이제 true가 되는 게 있고, 여기 전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코드를 제가 왜 그렇게 선호하지 않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쓴다는 거는 컬럼 이름들이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커리하고, 출석이 레포트보다 작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를 이제 훨씬 잘 본, 이러한 애들을 이제 뽑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오히려 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얘는 이제 좀 지저분해도 동작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미가 있겠죠.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치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해요. 보통은 이제 되게 피곤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컬럼 이름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커리를 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것도 돼요. 이거를 이제 하려면 얘가 이렇게 조건문을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러한 조건문을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걸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요런 거를 뽑고 싶으면은 해볼까? 이거지? 헷갈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네.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거. 요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알아서 이제 잘 출력이 된다. 그래서 되게 이제 복잡한 조건으로 계속 우리가 뭔가를 이제 뽑고 싶을 때 커리를 이용하면 되게 유용합니다. 이런 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평균이네요. 요거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학생들만 뽑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요런 열을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러한 열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 이제 둘을 이렇게 더해 보면은 합친해가 되고 나누면은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의 60 이상 이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조건문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DF에 넣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넣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까다로워요. 출석 점수가 있는데 그 출석 점수가 이제 평균값이 있을 거예요. 요 출석 점수들의 이제 평균값이 있을 건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썸 메소드를 썸이 아니고 민 이런 거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넘파이에 있는 민 함수를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이제 평균을 구해도 되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 평균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평균이 이제 73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df att가 73보다 이제 큰 애를 이제 뽑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으면 이제 요러한 학생들이 이제 답인데 내가 여기에서 커리를 쓰고 싶어요. 일단 커리를 쓰지 않는다고 해보면은 df.att에 얘가 73이죠. 그쵸?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똑같은 애가 나오겠죠. 이거를 커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뭔가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att.min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왠지 될 것 같지가 않죠. 그렇죠? 요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73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될 것 같은데 뭐 att min 이런 거는 마치 이제 att라는 변수에 mi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야지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거 되네? 되네요. 이거 옛날에 안 됐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메일이 되는 게 그대로 들어오나 보다 이제. 이건 안 되네. 그러니까 얘를 제가 이거 어제 강의 노트로 다 바꿔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되고 요거를 아까 요렇게 해도 됐잖아요. 여기는 그냥 문자열에 저장되지 않고 실제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잘 동작을 하는데 얘는 커리 att는 아까 뭐였지? att 그냥 민이었나? 요게 이제 되고 그쵸?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att.df 얘가 아까 73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요 값을 제가 한번 쓰고 버릴 의미로 언더바 민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럼 언더바 민이라는 거에는 이제 73이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73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동작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런 거는 뭔가 이제 얘가 컬럼 이름인지 뭐 아니면은 외부에 전환된 변수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하면은 컬럼 이름이 이제 그 출석 점수와 레포트 점수가 크다라는 거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컬럼 이름으로 이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외부에 있는 변수라는 거를 좀 더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 at을 붙여두게 되면은 요때는 동작을 해요. 그래갖고 원래 정식 코드는 외부에 있는 변수를 at을 붙여가지고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자주 쓰는 함수 같은 커리가 이제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커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열을 뽑는 방법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썼다 지웠다 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그러한 연산들도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그 판다스 시리즈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판다스 시리즈는 이렇게 숫자만 있는 거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s가 2보다 크다 요런 이제 조건을 걸면은 사실은 원소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이제 조건문을 걸어야 되는 건데 이게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2보다 크면은 그냥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이제 리턴이 동시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였죠.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운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연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S라는 거에 이제 각각의 액터라는 애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냥 브로드캐스팅이니까 그러니까 각 원소별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전체가 적용이 돼갖고 이상한 트루폴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 그냥 다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S 중에서 액터라는 단어가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로 리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또 그 열의 어떠한 값 중에 뭐 액터라는 값이 있냐, 아니면 카테고리가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때는 커리를 쓰는 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커리를 써서 거의 다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연습 문제 만들다가 까먹었구나. 이거 안 만들었네. 그냥 이어서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판다스에 포함된 몇 가지 메소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파 23이라는 이제 축구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있는 능력치들을 이제 구현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컬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끝까지 보면은 컬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 데이터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필요한 그 간단한 메소드들을 살펴볼 건데, 이게 이 컬럼들을 한 번에 위아래로 이렇게 좀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 갖고 그냥 트랜스포즈를 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고,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행과 열의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뭐 아이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데이터고 이게 두 번째 데이터 이렇게 돼서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이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뭐 그 얼굴 사진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신 국가가 있고, 이건 뭐지? 소속팀의 그 마크 같은데? 그리고 소속팀도 있고, 이 전체적인 능력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살펴볼 때, 이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쭉 훑어보기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즈 메소드를 사용하면 유리하고, 처음 데이터를 볼 때, 그 다음에는 이게 잘 보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키 같은 경우가 뭐 189c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거슬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갖고 평균 키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키가 값이 뭐 189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19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명의 선수의 평균을 내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는 이게 그 190cm가 이제 평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형이 물론 이제 읽기에는 189cm가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처리 같은 거를 위해서 189cm가 아니고 그냥 189라는 인트로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얘도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좀 뭔가 이제 그 처리가 필요해 보이는 애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이제 처리가 필요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여기 난이라는 값이 있죠.
어떤 데이터는 이게 난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난이라는 값은 그냥 비어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로 치면은 거기 있는 셀에는 아무 값이 없고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그러니까 뭐 평균을 낸다든가 그런 연산 같은 거를 할 때 불리하겠죠. 그래서 아, 요런 거는 좀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딱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여기는 각 컬럼별로 데이터의 자료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름이나 자료형이랑 매치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요거에 이제 자료형이 이제 뭐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브젝트라고 하면 또 문자 이러거든요. 오브젝트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면은 저건 자료형이 좀 이상하네, 나중에 좀 바꿔줘야 되겠네라는 이제 생각을 나중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형에 이제 그 결측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결측치고, 그러니까 특정 컬럼별로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함수를 쓰면 됩니다. 요 info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전체 일단 데이터 프레임의 쉐입이 그 로우가 이제 17,000개 정도 되고 이제 컬럼이 29개 정도 되네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아까 막 그 거의 반 농담식으로 컬럼 이름이 너무 지저분하면 그 수동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했던 게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은 해봤자 이제 몇십 개 정도고 로우 이름이 로우가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컬럼 이름은 이제 뭐 그 몇십 개 정도면은 한 3, 40분 이제 시간 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뭐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을 살펴보면은 컬럼 이름이 이제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전부 다 미싱이 없어요. 아이디는 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인트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디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여기서 df id 이렇게 하면 되죠. 쭉 보니까 데이터들이 뭐 이 그 어떤 번호 같은 건데 첫 번째 로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뽑아 보니까 이 인트로 안 나오네. 그 요거의 이제 타입이 int 64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은 int 64구나. 그 다음에 이제 name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오브젝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df name, 그리고 여기 있는 거에 첫 번째 원소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고, 이거 딱 봐도 그냥 스트링이죠. 타입을 살펴보면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 타입이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로 보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고 나이는 숫자가 있구나. 그다음에 이거는 그 홈페이지 주소 같은 거였으니까 문자고, 국가는 당연히 문자고. 쭉 봤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얘는 이제 몸무게인데 왜 문자열이야? 얘는 키인데 반대로 말하고 있구나. 여기는 몸무게인데 왜 문자열이야? 얘는 이제 키인데 왜 문자열이야?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숫자가 좀 다르네요. 1층 666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660으로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얘에 비해 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축지, 그러니까 빈칸이 있는 게 한 400개 정도 이제 된다는 의미가, 360개 정도 이제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러한 거를 보고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그 28번째 얘하고 얘는 컬럼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은 21의 값만 값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빈칸이란 소리잖아. 요거는 뭐 그거보다 낮긴 한데 뭐 한 700개 정도만 값이 있고, 나머지 한 만 얼마, 그러니까 만 거의 한 6천 얼마 정도는 이제 다 이제 빈칸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 대부분의 값이 그냥 비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그냥 분석할 때 빼버리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개를 설명했는데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쭉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인포를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의 결측치가 많은지, 어떤 데이터가 이제 좀 이제 기분 나쁜 형태로 자료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볼까? 얘가 지금 되게 이제 그
자료가 불쾌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결국에는 평균 같은 거를 구할 수가 없겠죠. 예. 아유, 멈췄나? 잠깐만. 클릭도 안 되냐? 아니 괜히 했다 이거. 멈췄어. 어. 껐다 켰습니다. 저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니까 요게 지금 하나만 딱 뽑아서 보면은 189cm 이런 스트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고 싶냐면은 이러한 인트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뒤에 그냥 자르고, 그렇죠? 아니면 조금 우아하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냥 저는 저는 이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 두 개 빼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트로 형 변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 더하기 같은 거를 더하기 뭐 2 이렇게 하면은 191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인트가 되죠. 그렇죠? 요거를 어디에 있는 각 원소에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각 원소에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각 원소를 일단 갖고 와 봅시다. 컴프레hen션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 있는 게 L은 여기 있는 189cm 이런 게 지금 L 자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평균을 내면은 넘파이를 불러와야 되겠네. 축구 선수 키의 평균이 180 정도 되는구나. 뭐 이제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판다스에 대한 아무런 뭐가 없을 때,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무기가 없을 때, 그렇게 하고, 요런 방식으로 해도 돼요. 헤이 이렇게 뽑고, 여기에서 str이라고 치면은 스트링에 있는 메소드를 각 원소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여기에서 replac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전히 타입은 오브젝트인데 여기 있는 문자 그러니까 센티미터가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그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hen션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 코드가 되죠.
요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이제 똑같죠. 컬럼을 이제 하나 선택하는 방식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내가 판다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메소드를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컴프레hen션만 잘하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조금 고생해갖고 돌아서 코드를 짤 수는 있어요. 다 짤 수 있는데 메소드를 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타이핑 몇 개 이제 덜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덜 아프고 약간 이제 그 정도 차이고 이제 외우는 게 싫다 그러면 머리를 좀 혹사시키면서 컴프레hen션 계속 쓰면 되고 선택입니다. 외우는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이제 최대한 많이 외워두실 수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컴프레hen션을 계속 쓰면은 그 제 기준으로 되게 쉽게 피곤해져요. 코딩을 막 하다가 그러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져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남들이 코드를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를 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일단 뭔가 이제 메소드를 많이 외우는 거, 기능 같은 거를 많이 외우는 방식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고 눈에 익게 편한데 또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메소드는 어떠한 복잡한 포문이나 그런 원리적인 거의 추가 구문이잖아요. 다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구문이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커버가 안 되는 미처 이제 판다스 개발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어떠한 기능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거기서 이제 막히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컴프레이션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여기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면은 얘가 지금 판다 시리즈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은 여전히 오브젝트이죠.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내가 다 인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르겠다. 나 그런 문법 모른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빼봅니다. 그럼 문자열이 이렇게 다 빠지겠죠. 그러면 나 그냥 이거를 인트로 이렇게 바꿀란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바뀌죠. 아까랑 이제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를 좀 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as 타입이라는 메소드가 또 따로 있어요. 잠깐만 여기다가 자꾸 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이 문자열을 치환하는 방법 여기에서 as 타입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int하고 이제 따옴표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은 다 이제 int 64로 바뀌죠. 만약에 나는 요거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내가 요거는 너무 특이해서 기억이 났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바꾸고 이 뒤에 부분은 컴프레hen션으로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코드를 짤 건지는 계속 이제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쓱 보니까 여기에 아까 인포라고 쳤으면은 이렇게 쳤으면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는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컬럼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딱 보고 치는 거지 그냥. 잠깐만 안 돼. 잠시만. 왜 이러지? 제가 노트북 이걸 2017년에 사서 쓰고 있거든요. 자꾸 보내달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놓고 있어요 작년부터. 아직 넌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좀 기다리면 또 해내더라고요. 요 상태로 일단 만든 다음에 컬럼을 뽑는데 내가 아이디부터 어디까지 뽑을 거냐면은 여기까지 뽑으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뽑으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볼까? 아이디
여기. 이거 막 그렇게 따라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디부터 조인까지 뽑히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뽑아야 돼요?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뽑아야 되잖아. 그쵸? 아우 머리 아프다.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이거 어차피 안 되거든요. 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뽑고, 아이고. 진짜 이거 진짜 보내줘야 되나? 그러면 이제 이러한 리스트에 얘하고 이때는 어떻게 뽑냐? 이거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부분 된다 그랬지 다 된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못 뽑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지? 일단 빼고 싶은 거를 적어놔요.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지금 빼고 싶은 거고 지금 자꾸 뽑고 싶은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빼고 싶은 거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쵸? 이 리스트에 만약에 이러한 문자열이 들어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들어가 있으면 true가 되고 만약에 여기 뭐 id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df 컬럼 4 요거로 하면은 컬럼들의 이름이 리스트로 쭉 받아지죠. 그렇죠? 여기는 L은 ID가 될 수도 있고 뭐 네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LDC는 이거를 넣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true false가 튀어나오겠죠?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뭐였지? 처음부터 짜야 되겠다. L인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true인 거는 이제 그 요 리스트에 해당이 되면 true가 나오고 아니면 false가 되니까 여기서 df log 이렇게 하면은 그 미싱이 많은 컬럼들이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not in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제 제한 애들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기본 문법만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요거 있죠. 여기 0부터 해가지고 여기 22 있죠. 21 요 인덱스를 봐요. 요 인덱스를 잘 보고 여기 있는 인덱스를 봐가지고 여기 있는 인덱스를 다 이제 레인지랑 리스트로 조합해갖고 숫자들의 열로 쭉 만든 다음에 i록에다가 넣으면 뽑을 수 있어요. 원하는 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드랍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가지고 드랍할 축을 정해서 뽑아주면은 이 두 컬럼을 제외하고 뽑힙니다. 그래서 특정 컬럼을 이제 제외하고 뽑을 때는 이 방법이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이제 이게 혹시 그냥 기억이 안 나면은 컴프레hension을 써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드랍 정도는 제가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아, 드랍이라는 게 있었지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축 정도만 잘 지정을 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요 드랍을 이용해서 결측치가 이제 많은 컬럼들을 그러니까 몇 개의 컬럼들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29개의 컬럼이 있죠. 요거를 이제 뺀 상태에서 쉐입을 찍어보면은 두 개가 제거돼서 27개의 컬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27개의 컬럼 그 자체에서 요거 전체가 그냥 이 자체로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럼 여기에도 뭐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인포를 할 수가 있겠죠. 쭉 살펴보면 이 중에서는 몇 개의 로우가 이제 결측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결측치를 갖고 있는 로우를 제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첫 번째 로우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컬럼은 값이 있는데 세 번째 컬럼에서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값이 있는데 한 일곱 번째쯤에서 값이 없어. 이러면은 결측치를 제거하면은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그 로우 통째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작은 로우가 요렇게 이제 결측치가 있는데 당연히 이 숫자보다 작은 만큼이 제거가 되겠죠. 그렇게 제거를 해주는 함수가 바로 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에 그래서 쉐입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아까 600대였는데 꽤 많이 이제 줄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어차피 여기서 결측치를 제거하네. 그럼 이제 뭐 결측치가 많은 컬럼을 굳이 제거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제거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안 나와요. 이 왜 그러죠? 얘는 대부분이 결측치잖아요. 결측치가 하나만 있으면 데이터가 다 날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개 제거한 컬럼 있죠. 두 개 제거한 컬럼에서는 그 둘 중에서 동시에 값이 있는 게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결측치를 제거하면 모든 애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만 드랍을 하고 결측치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거의 다 날아가네. 이것도 뭐 한 몇 개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다 날아가네. 아무튼 이제 결측치가 많은 애들은 그 드랍 NL을 그냥 바로 썼을 때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으면 날리는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값이 너무 많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한 특정 컬럼에 결측치가 많이 몰려 있으면은 컬럼 자체를 일단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로우별로 결측치를 날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한 10분 정도 요거를 그냥 빨리 하고 점심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설명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이제 단계 그러니까 그 반복문이나 뭔가 조건문이나 그 어려운 변환을 배우기 전에 판다스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컴프레hen션을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림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해서 좀 어려운 거지. 지금까지 배운 거 살펴보면은 뭐 어떤 컬럼이나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그거는 요약을 하면은 이러한 패턴으로 그냥 다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안 뽑아도 되는 것들을 이제 몇 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필터링을 하는 방법은 막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설명하고 막 버벅거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방법에서 요거를 사용하면은 대부분의 필터링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어떠한 컬럼을 갖고 있고 그 컬럼들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데이터 타입에는 아니 그 컬럼들에는 미싱이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드랍하고 드랍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컬럼을 제거하는 거고 결측치가 너무 많아 보이는 컬럼을 제거하고 요거는 이제 그 컬럼이 제거된 상태에서 결측치가 그러니까 빈칸이 있는 로우를 그냥 다 찾아갖고 날려주는 코드였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는 거의 모든 데이터 프레임 다룰 때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법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컴프레hen션으로도 할 수 있어요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요 정도는 알고 있고 요 정도는 이제 좀 잘 다뤄야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당입니다. 할당도 어려운데 제가 이제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 데이터들을 변화시켜 갖고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컬럼을 할당을 하는 방법은 요 assig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수업했던 거라 가지고 여기 추석 점수는 10% 쓰고 레포트 점수가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이렇게 반영해서 토탈 점수를 만들고 그 토탈 점수에 따라 갖고 뭐 좀 잘라 갖고 이제 학점 같은 거를 이제 매기잖아요. 그래서 토탈 점수를 구할 때 이 토탈 점수는 출석 점수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치는 거예요, 지금. 출석 점수 곱하기 0.1, 그러니까 10%, 레포트 점수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기말 40 이렇게 하면은 요것들이 이제 합산이 돼서 이 토탈이라는 점수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임시로 이제 잠깐은 좀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이라고 이렇게 잠깐 저장을 하면은 이 토탈이라는 컬럼을 내가 이 df에 새롭게 토탈이라는 컬럼을 만들어 갖고 저 값을 넣고 싶으면은 assign 토탈 언더바 토탈 이렇게 하게 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언더바 토탈이 뭐였죠? 아까 요거였죠? 코드가 되겠죠? 이 코드하고 이 코드는 이제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행을 추가를 하면 돼요. 그 두 번째, 요거는 할당, 그러니까 필터에서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컬이었는데 그 할당에서 이제 제가 한 두 번째 정도로 이제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고 되게 비슷하죠. 문자열로 뭔가 저장하고 거기에 우리가 토탈은 이거 출석 점수 곱하기 0.1 이렇게 그냥 수식을 쭉 써주면은 여기 있는 토탈에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언뜻 보면은 제가 이런 거를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요걸 이제 좀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할당을 하는 거는 어떤 되게 복잡한 변환이나 연산 같은 거를 할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약간 저장이 되어 있는 기호 같은 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지? 익스포넨셜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어떤 첫 번째 컬럼 뽑아갖고 거기 있는 값들을 다 익스포넨셜을 한다든가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보통 뭐 요 정도 이제 사칙 연산 말고는 되게 이제 복잡한 함수를 적용하는 데는 이런 따옴표로는 표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요 코드를 사용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컬럼 이름에 빈칸이 있다든가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래도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그냥 박아 넣는 방법이에요. 이 df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쭉 계산을 하면은 요게 언더바 토탈이라는 거에 제가 점수를 넣었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얘에서 ATT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애가 출력이 됐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DF에는 토탈이 없잖아요. 토탈이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뽑으려고 하면은 무슨 에러가 뜨죠?
키 에러가 뜨죠. 이건 딕셔너리처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한 키가 없다라고 지금 에러가 뜨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한 키를 준다면,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딕셔너리 했던 예제에서 내가 어떤 학생의 점수로 넣고 어떤 학생의 점수로 넣고 다른 거를 내가 추가하고 싶을 때 그냥 키 넣고 이렇게 박아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딕셔너리에서 새로운 키가 이제 밸류로 할당이 되죠. 그럼 이때 DF는 토탈이 생긴 상태로 있죠.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딕셔너리처럼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 2, 3 방법의 이제 차이점. 1하고 2의 차이점은 뭔지 알겠죠? 뭐, 요거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제가 이제 약간 무식하게 말하면 얘는 컬럼 이름에 뭐 빈칸 같은 게 있으면 쓸 수 없잖아. 뭐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 그거 말고도 사실 약간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함수를 적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 반면에 요거는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더 일반적이고 1번이랑 2번 방법에 비해 갖고 3번 방법은 되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원래 이렇게 생겼죠. 아이디하고 기말고사 점수까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럼 토탈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죠. 내가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여기를 35%로 하고 여기를 35%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하면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언제든지 이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바꾼 것도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계속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할당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애를 만들면은 DF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F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데이터 프레임으로 내가 어쩔 때는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영구적으로 변환시키고 여기 앞에 있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변환시켜갖고 일시적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 프레임 전 단계로 계속 이제 롤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뒤에 방법은 그 코드는 깔끔해 보이는데 앞에 거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면 롤백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사인을 이용해서 이제 이것저것 하고 어사인을 이용하면 좀 코드가 길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불편할 거를 우려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코드를 정리해야 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기엔 되게 깔끔하고 직관적이죠. 뭐를 원하는 코드인지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지? 요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내가 입학연도를 추가하고 싶다고 해요. 입학연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학번이 잘 살펴보니까 앞에 뭐 입학한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번이 있잖아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개인마다 이제 다르고 요거는 이제 같이 들어왔으면 이제 똑같은 번호로 갖고 있고 뭐 요런 식이니까 일단 그 학번이라는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갖고 여기 있는 애를 이제 얘 요런 거를 이제 뽑으면 얘는 2023년에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요걸 있죠. 원소를 하나 뽑아서 또 이렇게 된 애를 일단 뭘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자열로 해도 되고 뭐 인트로 해도 되고 뭐 문자열로 해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입학연도 뭐 지금 당장 쓸 거 아니니까 평균 낼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애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뭘 하면 되죠? 처음 4개를 뽑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뽑아도 되고 나는 이 좀 우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내가 요거 특정 상황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디에 다 걸고 싶어요?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에 다 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df 스튜던트 아이디에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L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뒤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학번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나는 이거 인트로 미리 바꿔놓을래 하면 이거 전체를 인트로 씌우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난 이렇게 할란다. 앞에 있는 4개만 뽑을란다. 어차피 학번은 뭐 그 4글자일 테니까 처음에 입학연도는. 그래서 그냥 나는 단순하게 4개만 뽑을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4개만 뽑히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인트로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입학연도라는 이제 어레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어레이를 어디에 놓고 싶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으로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어 여기 이제 놓고 싶은 컬럼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23년이네. 얘는 2022년에 들어왔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분리가 되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얘 대신에 당연히 뭐를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하고 밑에 있는 코드하고 똑같겠죠. 아 얘는 스플릿으로 했네. 그치. 스플릿으로 해도 되고 뭐. 얘는 이제 스플릿으로 했네요. 여기 있는 리스트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명확하게 하려고 썼나 보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그냥 컴프레hen션으로 풀 수 있고 요거를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컴프레hen션으로 풀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뽑은 결과고 이 중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